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할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UX UI 디자이너이자 마크업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웹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디자이너는 스투키 스튜디오의 정유민 님입니다. 스투키 스튜디오의 디자이너인 정유민 님과 개발자인 김태경 님 두 사람으로 구성된 스튜디오입니다. 유미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참여자 중에 하나였던 어떤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유미님을 처음 만난 건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인포숍 카페 별꼴에서 진행된 진 만들기 워크숍에서 유미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유미님은 월경컵을 주제로 진을 만들었고 개인의 월경 정보를 진에 담아 모은 뒤 시각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월경컵이라는 것이 저에겐 매우 생소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활동을 하신다고만 생각했다가 진에 적힌 질문에 대답을 하려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신의 월결형 양은 얼마인가요? 월경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들이었고 월경컵에 호기심이 생겨 진 워크숍이 끝난 후 월경컵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정보가 턱없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월경컵 수입에 제한이 걸렸다거나 월경컵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성인 콘텐츠로 분류되었다는 등 실질적인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미님의 프로젝트에 깊게 공감했었고 누구보다 프로젝트가 완성되길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사이 월경컵 프로젝트는 놀라울 만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여기 보이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월경컵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월경컵이 뭔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번 써볼까 하고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물건인데다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책리들도 있는데 딱히 월경컵을 써볼 이유는 찾기 힘듭니다. 써보기 전엔 얼마나 편할지, 나한테 잘 맞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보통 주변에 월경컵을 쓰는 친구가 있지 않고서는 한번 시도해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스스로 작은 경부의 길이를 재고 컵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컵을 접어서 몸 안에 넣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 입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다루며 월경컵의 접근성을 높이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낸 것 자체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집요할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고민한 디자이너의 분투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기록은 유미님의 월경 기록입니다. 월걸형 양은 물론 배출 속도까지 수치 데이터로 차트 데이터로 매달 기록한 부분을 보고 이런 좋은 컨텐츠가 나왔구나 하고 머리를 절로 끄덕이게 했습니다. 이곳은 불광동 청년청에 있었던 예전 스투키 스튜디오의 월경컵 스토어입니다. 이곳에서 월경컵 사용 방법 등을 상담하고 구매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공간 사정으로 인해 이제는 운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탐구하는 행위 또한 꾸준히 오프라인으로도 연결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열기도 하는 등 월경이라는 제대로 기록된 적 없는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신체를 접근하는 또 다른 시각과 방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후에 알게 됐지만 이 프로젝트는 웹뿐만 아니라 출판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월경컵 이용자들의 실제 반응인 질이 어디야? 똥 싸듯 힘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등등의 이미 사용 중인 분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수록하며 이미 알게 된 정보와 노하우를 하나둘씩 공유하며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메시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을 모아 수록집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보를 사실감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매우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본 다음에 제가 입문을 했다면 좀 시행착오를 덜 겪었을까 하는 마음에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방대한 정보를 자랑하지만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유미님의 이런 세심한 관찰력과 통찰력은 어느 날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투키 스튜디오의 구성원인 유미님과 태경님 두 분의 개인 경험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약 알러지와 희귀질병으로 인해 약자성, 소수자성을 경험한 것들이 다음에 소개할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의 지향점이 모이면서 오늘의 스투키 스튜디오의 활동 방향이 정해졌는데요. 네, 스투키 스튜디오는 2016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불확실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작가로 참가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학교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잠재력을 탐구하며 예술, 기술, 장애의 관계를 다루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온 백타적인 가치관과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민님과 인터뷰에서도 본인도 장애인과 함께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입술을 읽어야 나의 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휠체어를 탄 무용가도 계셨고 휠체어를 따라 걸으며 내가 별 생각 없이 걸었던 길이 구조물이 어떤 사람들에겐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불확실한 워크숍에서 만난 맨넴이란 작가에게 일정 기간 코딩을 가르치며 음성 언어와 시각 언어로 소통하는 우리가 이른바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경험과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과 의미를 던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맨넴 작가에 대해 소개를 짧게 할게요. 맨넴 작가는 자폐를 가진 작가입니다. 스투키 스튜디오는 맨넴 작가와 불확실한 학교를 통해 만난 이후 최근에도 작업과 전시를 같이 했었는데요. 언뜻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울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며 그들의 인생 경험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확장시킬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려 했습니다. 특히 여기 적힌 5가지의 질문은 꼭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질문들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맨넴 작가와 프로젝트 연결고리에서 또 한 번 스투키 스튜디오의 치밀한 분석력이 빛을 발합니다. 맨넴 작가의 작품에서 특징이 될 만한 화풍이나 요소들을 잡아내고 거기에서 특징을 뚜렷하게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또한 작가의 정체성 또한 빠뜨리지 않고 잘 포착해냅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작가의 캐릭터를 프로그래밍으로 아주 센스 있게 잘 표현했는데요. 작품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프로그래밍으로 효과를 주었을 때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랜덤, 배치 요소를 적절하게 구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작품과 캐릭터성을 아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결과물은 이런 모습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미적인 즐거움과 상업적인 편리함을 모두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디자인이라는 업의 본질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약자성을 관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모두가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투키 스튜디오의 가장 멋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가게가 바로 그런 접근성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차별 없는 가게는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하나의 개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동네 식당이나 카페 등 일상에 가까운 가게로부터 약속받아 지도에 표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장애 등의 본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쫓겨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각적 결과물이 시각장애인의 컨텐츠 접근성, 즉 컨텐츠가 스크린 리더로 잘 인식되어 전달이 가능한가, 키보드만으로 모든 컨텐츠에 접근이 가능한가, 광과민성으로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색 대비가 적절한가, 색각 이상자도 인지가 쉬운 색조합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작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 콘텐츠에 접근한다니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맹, 즉 전혀 안 보이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시각 출판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면서 막상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나 반영이 되지 않는 결과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차별 없는 약속문에서는 아이콘 하나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음성 안내 정보를 제공하면서 귀 모양의 X표를 무심하게 그려놓는 등의 시각적 작업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 작업입니다. 다페이스와 스투키 스튜디오가 콜라보한 작업인데요. 다페이스의 뛰어난 기획력과 퀴어 퍼레이드라는 맥락에 얹혀 인기를 끌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양성을 포함한 고민의 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치를 잘 포착하고 보여주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두 다 반영되진 못했지만 다양한 신체 모습을 가진 분들의 모습, 특히 다양한 탈 것을 담으려는 노력과 고민을 거듭한 작업들입니다.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탈 것에 휠체어가 추가된 것을 보고 나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 라며 반성도 많이 했던 작업입니다. 스투키 스튜디오의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자본의 논리로 가볍고 가치 없다고 치부했던 개인의 경험을 꼼꼼한 관찰력과 감수성 그리고 끊임없는 시도로 다소 뿌옇고 막연하게 인식했던 것들을 더욱 명징하게 더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